자, 오늘은 미적분 1의 1단원 수열의 극한부터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가 실력 정석이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지 아마 수업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알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다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은 수열의 극한이 되겠다. 첫 번째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용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이제 극한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수열의 극한이란 뭐냐 이거지, 극한. 그치? 뭘 살펴보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 고1 과정에서 수2의 수열을 배웠잖아. 그치? 수열에서 맨 처음에 등차 수열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서는 뭐에 초점을 맞췄죠? 우리 수열 파트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수열이 그치? AN이 뭐 2n- 이런 수열이 있었다. 그치? 일반항이 이렇게 있었어. 그치? 뭐 1, 3, 5, 7 요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우리가 뭘 초점을 맞춘 거냐? 수열이라는 파트를 그 어떤 논리 분류로 살펴보면은 추론이라고 나와. 추론. 그치? 추론이라는 게 뭐야?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걸 추론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수열이 규칙성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수열에서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수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고 세 번째가 5라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과연 100번째가 뭐지? 그치? 1000번째가 뭐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수열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은 일반항을 찾는 거였다. 그죠? 일반항을 찾으면은 백항이 뭐지?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천항은 100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열에서는 다분히 일반항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서도 그랬잖아. 결국 여러 점화식 구조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였어? 일반항 찾는 거였다고. 그죠? 그게 수열의 파트였다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요 수열의 극한은 그렇게 되는데 그치? 쭉 나열됐어. 그랬더니 n번째가 그치? 2n-1이고 그 다음엔 2n 플러스 1이고 그치? 그 다음 2n 플러스 3 계속 가보는 거야. 이렇게 쭉 계속 가. 쭉 갔더니 나중에 이 값이 그치? 지금 요 얘는 겁나게 커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디로 가냐 얘가?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치? 쭉 가는데, 그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게 궁금한 거라고. 그걸 하는 게 뭐라고? 우리 수열의 극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수열은 규칙성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치? 극한은 뭐라고? 그렇게 무한히 가봤을 때 저 끝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걸 잘 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 요렇단 말이지. 그리고 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치? B에는, 그죠? 뭐, 2분의, 예를 들면 요런 놈들이 있겠죠. 그죠? 뭐, n 플러스 1분의 n, 요런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수열이 있으면 첫 번째 항을 봤더니 2분의 1이야. 그치? 두 번째 항은 3분의 2, 그치? 4분의 3.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5분의 4. 좀 모든 항이 다 다르긴 다르죠. 그치? 쭉 가는데, 여기서 일반항은, 그치? 이렇게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그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끝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끝이 어디로 가는 거냐 얘는 이미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어디로 가지? 1로 갑니다. 1로. 그치? 이 녀석은 1로 달려가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지? 그치? 무한히 큰 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의.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첫 번째 수학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냐? 수열의 극한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죠? 혹은 야, 미분이 뭐냐? 혹은 적분이 뭐냐?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 뭐냐? 그치? 목적지 간단하게 명사로 써. 그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치? 알겠어? 목적지나 혹은 영어로 쓰면 이거 뭐야? 타겟이 되겠지. 타겟. 그치? 그런 개념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첫 번째.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은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될 거라고. 무한대. 그치? 우주의 크기가 사실 얼마나지? 우주의 크기를 거의 무한대랑, 그치? 비유를 하긴 하지만 우주의 크기는 뭐 대충 250억 광년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 그치?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인데, 무한대라는 것은 표현을 이렇게 한대.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뉘는 형태죠. 사실 이게 어떤 기호일 것 같아? 뭘 형상화시켜 놓은 기호겠냐? 여러분들. 메비우스의 띠 알아? 그거야, 이거. 그치? 메비우스의 띠에 의해서 보면은, 그치? 이게 한없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죠? 그걸 표현한 게 무한대인데, 무한대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하나 따올려. 그치? 그 수보다도 더 커. 그러니까 어떤 겁나게 큰 수인데 고정된 값이 아닌 거야. 무한대는. 그럼 다시 뭐라고 하냐? 그치?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그치? 고정된 수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보다도 더 큰 수를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된 상수값이 아닌 거야. 그런데 거의 계산은 수처럼 해. 알겠죠? 계산은 거의 그치? 계산은 수처럼 한다. 그치? 이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치? 자, 두 번째는 그치? 무한소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 무한소. 자, 무한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세 번째 그치? 0이라는 걸 여기서 새롭게 볼 수 있게 될 거야. 아, 0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0이야. 그치? 0. 0 곱하기 100은 0이지. 0 곱하기 1000도 0이라고. 그치? 왜? 0은 그냥 절대 그 우리 수직형상에서 있는 딱 그 0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다 0이 돼버린다잖아. 그치? 걔는 0인데, 무한소는 좀 0이랑은 좀 비슷한 듯 달라. 얘는 뭐냐면은,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여러분,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가 얼마야? 1이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 양의 실수 중에서 제일 작은 실수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 양의 실수 중에서 제일 작은 실수가 뭐지? 이야기할 수 있나? 누군가가 0.1 아니 0.01 더 작잖아. 더 작은 수 있지. 더 작지 있지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크지만 0에 제일 가까운 실수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상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개념이지. 하지만 0에 겁나게 가까운 우리가 어떤 숫자를 딱 떠올리는 순간 걔보다 더 작은 수 있지. 그죠? 예를 들면 내가 겁나게 0에 가까운 숫자를 떠올렸다 치자. 그 놈을 만약에 어떤 K라는 값이라고 치자. 그럼 나는 걔를 2로 나누면 더 작잖아. 3으로 나누면 더 작아지겠죠. 또 계속 작은 숫자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숫자는 궁극적으로 어때? 0에 한없이 다가가는 어떠한 아주 작은 양의 그치? 실수인데 이 고정된 값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지. 그치? 걔도 이 무한대랑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거 고정된 값이 아니죠. 한없이 날아가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럼 우리가 한없이 0에 다가가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무한소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럼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무한소는. 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한소라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봐봐. 0이 있고 혹시 우리가 무한대는 이렇게 가는 놈이야. 알겠습니까? 얘가 요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0 있지. 여기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 놈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치?
0이라고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하겠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한소라고. 그럼 해석은 뭘로 해야 되겠죠? 그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무한소는 특별히 정의 내리기보다도 그냥 이거거든? 요거긴 해. 무한대분의 1이야, 사실. 그죠? 무한대분의 2는 안 됩니까? 아,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치?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치? 수가 한없이, 그치? 0에 가까워지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지, 그치?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랑 무한소는 요 하나씩 밖에 없는데, 우리가 3단원에서 말이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는 양방향을 배우게 된다고. 뭐지? 무한대인데, 그치? 이쪽 방향으로 한없이 갈 수 있지. 이쪽 방향으로 한없이 가는 것도 있겠지, 사실은. 그치? 우리가 그걸 함수의 극한에서 배울 때 그게 뭐라고 할까? 얘도 무한대인데 앞에 뭐?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한소인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놈이, 그치? 이 놈은 0 플러스였다면, 그치? 이쪽에서 0으로 달려가는 놈도 있겠지. 걔는 뭐라고 하지? 0 마이너스, 그치? 음의 무한소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좋아. 자, 용어의 정의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얘랑 얘는 비슷한 듯 다른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면은, 그치? 뭐, 무한대 곱하기 0을 해버리면 이건 뭐가 되지? 이건 그냥 0이야. 알겠어? 하지만, 그치? 무한대 곱하기 0 플러스라면 이건 뭐가 되냐 이거지. 그치? 이게 뭐가 될까, 여러분? 여러분, 다 됩니다. 다 돼. 뭐가 되느냐면, 심지어 0이 될 수도 있어. 알겠어? 혹은 0 또는, 그치? 어떤 상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얘가. 그 예를 보여줄게. 그리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도 되고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되거나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무한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극한에서는 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게 있대. 어떤 수열 AN, 조화수열이 n분의 1이라는 놈이 있었어. n분의 1. 조화수열이죠. 그죠? 그럼 첫 항은 얼마?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그죠? 3분의 1. 그죠? 4분의 1 이렇게 가지. 간단 말이야. 그죠? 한없이 가는데, 한없이 가는데, 이럴 때, 그치? 요놈이 한없이 무한히 가면은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 최종 목적지 있잖아, 목적지. 어디로 가냐고, 얘가. 어디로 가지? 0으로 다가가잖아. 그치?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x분의 1이라는 요런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보자. 유리함수. 그치? 요렇게 배웠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1이 1분의 1, 그치? 2 집어넣으면 얼마? 요 y 값이 얼마죠? 여기가 1이고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3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치? 4 집어넣으면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쭉 가지. 쭉 가고 있지. 계속 갈 거 아니야. 계속 가. 계속 가는데 계속 어떤 일방향 아래를 향해서 가긴 가지. 아래를 향해서 가는데, 그치? 어느 순간 여기 넘어버리냐? 넘어버려, 안 넘어버려? 안 넘어버리잖아. 그치? 얘가 한없이 가다 보면 이 선이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여기에 거의 가까워지지만,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안 붙는다고. 그치? 안 붙는데, 우리는 요 놈을, 그치? 요 놈의 맨 최종 목적지는 0, 이렇게 써버리겠지. 그러니까 얘가 다가가고 있는 목적 지점이 결국 요 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함수값은. 그죠? 근데 여기가 도달했어, 안 했어?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항상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걸 요렇게 쓰거든? 아, 여러분들 처음 배우니까 요렇게 쓰면 안 되겠고, 그치? 요렇게 쓴다고. LIM. 원래는 극한의 리밋이잖아. 그치? 그 녀석이 이니셜 LIM만 따오고, 그치? LIM 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치? 요 N분의 1, 요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놈을 우리 뭐라고 한다? 0, 요렇게 쓰겠대.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아, 이놈이 0에 한없이 다가가지만 0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 아닌데, 수학은 항상 되게 엄밀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아니, 얘가 0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왜 등호를 써놨지? 이 값이 어떻게 0이랑 같냐라고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 혹시 여러분들은 들지 않아? 수학은 되게 엄밀하잖아. 근사값, 과학에서 쓰는 그런 근사값이 아니야. 수학은 항상 정확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해석을 잘못했던 거야. 요거 빼면은 n분의 1이 0이랑은 다르지.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요 리미트하고 n을 무한대로 보냈다 요 말이, 그치? 수학에서는 복잡한 말들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기호로 만들잖아. 그죠? 요 놈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얘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뜻이야, 이게. 알겠어? 목적지가 어디냐고. 야, 내가, 그치, 서울로 향해서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목적지가 어디야? 난 서울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치? 계속 가고 있어. 막 경기도를 지나서 막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내가 끝내 서울에 도착을 못할 수는 있지. 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낙오될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계속 걸어는 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물어보겠지. 목적지는 어디냐? 여전히 그래도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내가 목적지가 서울이지 서울에 도착했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극한이라는 것은 얘가 0에 도착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이 녀석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요 뜻이 목적지가 뭐지? 목적지는 0 이렇게 쓰는 게 마저 틀려, 논리적으로. 전혀 그치 모순이 없겠죠. 알겠습니까? 아, 따라서 우리가 극한의 정의는 그치 목적지 타겟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항이 꼭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값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극한들도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 극한이라는 것이 최종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세 번째는 극한의 그치?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가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리미트,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배우는 단계니까 LIM 이렇게 다 써주도록 해요. 알겠죠? 보통 이제 대학 가면 보통 많이 이렇게 쓰는데, 그치? 리미트 이렇게 쓴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가 요 놈이야. 그치? 요 놈. 얘는 극한이 어디로 가느냐? 그치? 우리가 이미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0.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그치? 그 다음으로도 많이 나오는 구조가 리미트 n에, 그치? 2의 n승분의 1이 뭐가 되느냐? 그치? 생각을 해봐. 2의 n승 어디 값이 되냐, 이게? 한없이 커지는 값이지. 그치? 2, 4, 8, 16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숫자분의 1로 가는 놈은 최다 0이 되겠죠. 그치?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자, 이처럼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그치?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요런 구조. 자, 이번에는 요런 놈이 있대. 그치?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1의 n승 요런 숫자들이 있겠죠. 그럼 나열해 보면 맨 처음에 뭐야? 첫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1, 1, 그치? 마이너스 1, 1.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럼 저 끝에는 어떤 값으로 가냐?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그치? 어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러진 않죠. 그죠? 그럼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아. 그럼 요런 놈들, 그치?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아까 냈던 문제 중에서 일반항 요런 문제 있었죠? n 플러스 1분의 n, 그죠? 요놈 극한은 어떻게 된다고? 1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놈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봐봐. 그럼 요놈 뭐가 되죠? 1이 되겠고, 그죠?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극한 때리면 얘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래서 얘의 극한이 뭐가 된다고? 1이 되는 거라고. 아,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풀죠? 자, 그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위아래를, 그치? 가만히 보면은
이건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어디가 되지? 무한대 더하기 1이잖아. 그치? 얘도 어디로 가죠?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조면은 이따가 곧 배우게 되겠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아래를 똑같이 위아래를 n으로 나눠봐. 얘 n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지? 1이 되지. 얘 n으로 나누면 얼마지? 1이지. 저놈도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온다. 그치? 선생님이 n분의 1의 극한 뭐가 된다 했어? 0이 되잖아. 0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0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아, 요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이처럼 말이야. n을 보냈을 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그런 수열들 있잖아. 그치?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돋보기로 그치? 빛을 모아서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거 우리 보통 수렴한다 그러잖아. 그런 개념인 거야. 이게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그치? 이런 하나의 값 있잖아.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치?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값. 알겠죠? 반면에 이런 놈들이 있겠지. 그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보냈는데 그치? 뭐 2의 n승 이런 놈 있잖아. 그치? 그럼 2의 n승의 숫자를 보면은 어때? 그치? 2, 4, 8, 16, 32 이렇게 가겠지. 그치? 한없이 커져 나가잖아. 한없이 커져서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은 극한 값이 그치?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쓰면 되긴 되는데 그럼 극한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치? 무한대요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치? 내가 아까 무한대가 뭐라 그랬지? 어떤 고정된 상수값이 아니라고. 그냥 그럼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치? 그러면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얘는 한없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 한없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얘는 뭐가 됩니까? 요것도 발산이야. 아, 뭐지? 아, 다시 이야기할게. 수렴하는 거 있잖아. 하나의 상수로만 가는 놈.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 다 뭐라고? 다 발산이라고. 알겠죠? 다 발산인데 그나마 그치? 발산 형태가 좀 다르잖아. 얘네들이랑. 그치? 그래서 발산하고 써놓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치? 진동이란 용어를 쓰긴 씁니다. 발산 구조 중에서 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치? 단 하나의 값으로 갈 때 그놈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쓰겠고 그치?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녀석의 목적지를 알파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어떤 숫자여야 된다고? 그치? 유식하게는 이렇게 유한 확정값이라는 용어를 전문적으로 쓰긴 쓰는데 요런 말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말로 하면 뭐냐면 그치? 하나의 그치? 하나의 뭐라고? 상수가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용어를 쓸 거라고. 이해되겠죠? 아무튼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치? 어떤 값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야. 극한 값이 수렴하는 경우일 때만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값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울게.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우리가 책을 딱 봤더니 7페이지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짤막하게 나와 있죠. 그치? 수열 A1부터 AN 그 다음에 점점점 있다고. 그치? 무한히 가는 경우에 있어서 수렴이란 해놓고 그치? AN이 이퀄 알파라고 일정이라고 써놨잖아. 그죠? 사실은 그 말에 뭐라고 써야 되냐? 알파가 하나의 상수라는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발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뭐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럼 기타의 경우에 이 진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열을 극한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냐면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 근데 웃긴 게 선생님들은 좀 잘한단 말이야. 그치? 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은 어려운 그 복잡한 유형을 외워서 푸는 선생님도 있어. 그럼 수학이 암기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센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거기 진입판별 문제 많이 나왔었지. 여러분들 그거 까다로웠지. 그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봐야 돼. 수열에서는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수렴과 발산 중에서 첫 번째가 그치? 수렴인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라고 써놓고 요런 알파라고 썼는데, 그치? 알파가 뭐라고? 그치? 상수야, 상수. 하나의 상수로 가는데 수렴의 경우를 그치?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진입한별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수렴의 경우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뭐냐면은 알파인데 그치? 이 알파를 이렇게 봐야 돼. 그냥 알파랑 0. 알겠습니까? 즉 0이 아닌 상수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0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극한이 0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0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거 겁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수렴을 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럼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진입한별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쌤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자, 두 번째는 발산 유형을 봐야 돼. 발산. 수렴이 아니면 다 발산이라고. 그죠?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아니면 다 발산인 거야. 그러면 발산은 그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그치?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 다음에 진동이 있어. 그치? 진동. 잘 봐. 근데 이 진동이 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 자, 한번 적절한 예를 하나 들으면 이렇게 0이 아닌 상수값으로 가는 예들 아까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가고 뭐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가는 놈. 이게 어디로 간다 그랬지? 그치? 1로 간다 그랬잖아. 1로. 그치? 여기가 만약에 2n이면 어떻게 되겠어? 어디로 가겠어? 2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그런 예들은. 그죠? 그럼 0으로 가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겁나게 많은데 뭐 가장 간단하게 n분의 1. 그치? 이거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그죠? 얘만? 요 놈은 어때? 요 놈은? n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돼? 얘도 0이 되겠지. 그죠? 뭐 이런 놈들. 그죠? 2n승. 이거 0이 되겠지. 그치? 이런 놈들. 그치? 겁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좋아. 자, 무한대로 가는 놈은 가장 많은 게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승 이거 어디로 가? 그치?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로. 그치? 무한대. 그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의 등차 수열들이 있지. 그 예를 들면 공차가 양수인 거 2n 빼기 1 얘 뭐가 되냐? 그치? 무한대가 되겠지. 그치? 겁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치? 자, 음의 무한대로 가는 얘들을 그치? 널려 있지. 널려 있어. 그치? 그 마이너스 2n 그치? 플러스 1 이런 놈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겁나게 많다고. 얘도 그치? 뭐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얘는. 그치? 마이너스 2n승 이거 뭐가 되냐고. 그치? 음의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다. 자, 근데 문제는 진동이라고 했잖아. 진동. 그치? 진동 중에서 예를 들면 그치? 단순 진동이 있어. 단순 진동. 단순 진동이 예를 들면 나이를 봤더니 이런 거야. 나이를 봤더니 그치?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놈이 있어. 그럼 얘들은 이 그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그치? 첫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 1, 네 번째 마이너스 1이잖아. 단순 진동을 보면은 그치? 이 진동 구조를 한번 봅시다. 다시. 진동 구조가 그치?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열 AN도 이게 정의역이 자연수에서 그치? 실수로 대응되는 일종의 함수 FN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첫 항 1이고 두 번째 항 2고 그치? 3, 4 이렇게 쭉 나야 되는데 첫 항이 1인 거야. 그치?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항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렇게 계속 가지. 함수값이 높이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 자리만 계속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값만 보면 여기 찍었다 여기 찍었다 여기 찍었다 변화가 없지. 이렇게 단순 진동되는 놈들이 있다고. 알겠어? 반면에, 그치? 이런 놈이 있겠죠. 그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치? 이렇게 가는 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뭐였냐? 그치? 일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이런 놈 있잖아. 얘네들 집어넣으면 얼마?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놈들 있죠. 그럼 얘를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그치? 두 번째는 얘. 그치? 세 번째는 얘. 네 번째는 얘. 그치? 다섯 번째는 그치? 그러면 폭이 어때? 그치? 갈수록 그치? 줄어들고 있죠. 그치? 쭉 요동치고 있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 결국 0으로 간단 말이야. 그치? 누구야? 결국 0으로 가는 요런 놈도 있어. 그럼 얘는 진동하긴 한데 얘를 여기에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는 수렴인 거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 진동 중에 사실 여기서 따로 빼내야 될 내용이 있긴 있는데 특수한 케이스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넣긴 넣는데 얘는 그치? 수렴형 진동이 되겠다. 됐어? 그럼 또 하나 뭐 있겠어? 그치? 이게 있겠지, 그치? 발산형 진동이 있겠죠. 그치? 아니, 뭐, 그치? 이런 놈. 마이너스 2의 n승, 이런 놈. 그럼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쓰자. 그치? 첫 번째 뭐야, 얘는? 1, 그치?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여기다 점을 찍어보면, 그치? 여기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1, 마이너스 2, 그치? 4, 마이너스 8, 그치? 이런 식이죠, 그치? 어떻게 해, 그치? 요동치는데 갈수록 어떻게 되냐? 무한히 커지고, 그치? 왔다리 갔다 하는데 숫자는 겁나게 커지는 거야, 절대값 자체는. 얘는, 그치? 플러스 무한대로도 갔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갔다가 막 그러겠죠. 발산이지, 얘도, 그치? 발산이야. 이렇게 진동도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수렴이야. 수렴이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주의 있게 봐둬야 될 것이 아까 내가 수렴하는 경우에서 거의 겁나게 그치? 0이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놨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단순 진동 중에서도 그치?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치? 특별하게 요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치? 뭐냐? 단순 진동인데 0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진동도 있겠지.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일반어를 써보면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분의 1 더하기 그치? 2분의 1에 그치? 마이너스 1에 n-1을 쓰면 되잖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그치? 0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이런 놈들. 그죠?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 0을 끼면서 진동하는 놈이 우리가 그 아까 수열의 극한에 진입한별에서 까다로운 문제들 있죠. 거기에 발레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물어볼게. 발산하는 두 수열이 있대. 발산하는 두 수열. AN이 발산해. BN도 발산해. 그럼 AN 곱하기 BN은 어떻게 돼? 발산하냐 무조건? 아, 수렴은 발산 말고 이런 거 말고 발산하는데 그치? 얘도 발산해. 두 놈 곱해버렸어. 예를 들면은 그 AN이 그치? EN 이거 어디로 가냐?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BN은 그치? 뭐 마이너스 4n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두 놈 곱하면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산하면은 무한대만 구조만 떠올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발산하는 두 수열의 곱은 항상 발산한다라고 진입한별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 얼핏 떠오르면 참 같아, 그죠? 거짓이라고. 그럼 내가 왜 여러분들이 틀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판별을 할 때는 몇 가지야 결과적으로? 5가지 구조를 떠올려야 돼. 5가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놈은 이 2가지로 해석을 하고 발산하는 놈은 요 3가지로 떠올리고 있어야 돼. 알겠어? 3가지 중에서도 얘네들도 그치? 굳이 얘네, 그러니까 발산이니까 얘는 수렴이니까 안 따져도 되는데, 그치? 발산은 이 2가지도 따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발산은, 그러니까 발산은 4가지로 봐야 되겠네. 그치? 얘나 얘. 알겠어? 그렇게 따지면 진입 판별이 간단해져.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했잖아. 발산하는 두 수열의 곱은 항상 발산한다. 거짓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발레를 들어주면 돼. 참인 경우는 어떻게 하지? 증명하면 되는 거고. 왜 참인 것은 모든 경우에서 참인 거잖아. 그럼 일반적인 증명 하나만 끝나는 거고 거짓이면은 그치? 어디 하나라도 거짓이 생기면 무조건 다 틀린 거잖아. 발레만 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면은 AN이 있고 BN인데 둘 다 발산한데 요놈이 이래. 10, 10 이렇게. 어떻지? 발산하고 있죠. 근데 BN은 이렇대. 그치? 01, 01. 그치? 얘도 발산하지? 곱하면 어때? 항상 0이란 말이야. 이거 수렴이야. 알겠어? 그럼 이거를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이걸 외우고 있어, 유형을. 아니, 왜 외워? 우리가 어떤 진위 판별할 때, 요렇게 케바케로만 나눠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산 유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필기해. 아마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심화 개념 강의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야. 왜냐면은 사실 예비고의 대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하진 않거든. 보통 이런 성격의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3 될 때 마지막 심화 개념 정리할 때 선생님이 보통 설명을 해. 여러분들이 뭐 2번 들으면 더 좋죠? 그쵸? 자, 네 번째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책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대신에 수열의 극한 값에 관한 기본 성질이거든. 왜냐면은 전제 조건 읽어봤더니 뭐 어때? 수열 AN, BN에 대하여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이면이라는 말을 썼죠. 다시 말해서 뭐야? 수렴하는 두 수열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이니까 수렴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 극한 값이라고 하잖아. 다시 말해서 요 2번에 나와 있는 책에는 2번이라 나와 있는데 그거는 수열의 극한 값에 관한 기본 성질인 거라고. 물론 책에서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열의 극한 값에 관한 성질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지? 그치?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그치? 알파로 그치? 이렇게 쓰면 이거 상수야. 그치?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그치? 베타로 수렴할 때 쓰는 성질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치? 첫 번째 그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어떤 상수 곱하기 an은 여기 책에도 그렇게 나왔나? 이 순서로 k라고 나왔네. 책에서는 뭐 c든 k든 무슨 상관이야. 그치? 보통 상수하면 c를 쓰잖아. c. 영어로 상수가 컨스탄트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할 때는 그냥 c 알파라고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야. c를 앞으로 빼내. 그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 여기 곱하기는 표시 안 해도 되겠죠. 그치? an 이렇게 쓰고 그 결과 c 알파가 된다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말이지.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an 곱하기, 그치? 아니, 더하기가 나오겠네, 그치? 더하기 bn, 그치? 이렇게 묶여있던 놈이 만약에 얘네들이 수렴하는 놈들이라면 어떤 특징이 되냐면, 그치?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대, 그치? an 더하기, 그치? bn 이렇게 분리를 하고 얘네들도 알파로 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과정은 그치? 그럼 여기가 어떻게 가운데가 빼기면은 그치? 여기도 빼기가 되겠고 여기도 빼기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그치? bn 요 놈도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그치?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bn은 알파 곱하기 베타로 나오기도 하고. 그치? 마지막 네 번째는 그치?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치? 극한의 사칙 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죠? 뭐, 그죠? bn분의 an은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죠?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4번을 조심해야 돼. 4번. 우리 항상 나눌 때는 뭔가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지? 수학에서 나누기는 여러분들 항상 발목을 잡는다고. 왜? 영어로 나누면 안 되니까. 뭐가 문제야, 그럼 여기서? 그치? 얘가 분모에 있잖아. 또 얘가 분모에 있지. 그럼 뭘 피해야 돼?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bn이 0이 되면 안 되고. 그치? 야, bn이 0이 아니면 베타는 0이 자동으로 아닌가? 어? bn이 0이 아니면, bn은 얘는 일반항이잖아. 그치? n번째 항인데, n번째 항이 0이 아니면 극한값은 0이 아닌가? 아까 극한이 뭐라 그랬어? 목적지라 그랬잖아. 일반항은 0은 아니지만 극한 목적지는 0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걸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그치?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치?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이거, 그치?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4번. 그러니까 1, 2, 3, 4번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새끼, 그치? 알파로 가. 목적지가. 얘는, 그치? 베타로 간대. 그러면, 그치? 원래 목적지가 알파인 놈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놨어. 그치? 왜 2라는 숫자를 곱해놨더니, 그치? 최종 목적지도 2배가 되는 거야.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새끼 목적지가 알파고, 이 목적지 베타였는데, 그치? 두 놈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최종 목적지가 이 두 놈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목적지가 곱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지. 이해되겠지? 자, 예를 들면은, 그치? 목적지 3짜리 하나 만들어 볼까? 목적지 3짜리 간단하게,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3짜리 그래, 뭐 막 만들어. n 더하기, 그치? 3n 더하기 1 만들면 되잖아. 이거 극한 3이잖아. 그치? 목적지 2짜리 만들어 보자. 목적지 2짜리. 그치? 분모 다르게 해보자. 그치? 목적지 2짜리, 그치? n 플러스 1분의, 그치? 2n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이해되겠지요? 그치? 얘 목적지 3이고 얘 목적지 2야. 그치? 두 놈 곱하면 목적지가 어디가 되냐고. 그치? 목적지 6이 되냐? 6이 됩니다. 그치? 예를 들면 리미트, 그치? n이 써보고, 그치? n분의, 그치? 3n 더하기 1, 그치? 곱하기, 그치? n 플러스 1분의, 그치? 2n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곱해. 곱해야지 뭐. 그치? 방법이 있어. 우리 모르잖아. 그치? 곱해. 그러면 뭐 n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지. 이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6n의 제곱, 그치? 2n,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지. 그죠? 전체적으로 여기 몇 차야? 2차고 2차지. n이 한없이 커지면 얘 어디로 가냐? 무한대가 되겠지. 얘도. 무한대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럼 무한대는 위아래를, 그치? 우리가 0이 아닌 값으로 똑같이 나눠줘도 되지.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눠보는 거 한번.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되냐? 요놈 n제곱 나누면 1이 되지. 요놈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 나오지. 그죠? 요놈 n제곱으로 나눌 때 6 나오고, 그죠? n분의 1 나오겠고, 그죠? n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뭐가 되냐? 0. 0. 0이지. 뭐가 돼?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라고. 그죠? 그런데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근데 선생님이 유독 4번에다 별 표시해놨죠. 4번만, 그죠? 다 1, 2, 3번은 다 요걸로만 해결이 됐는데 4번에는 단서중 요거 하나 더 달아놨어. 그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잖아. AN이 목적지 2인 거 하나 만들어 볼까? 그죠? n분의 뭐 2n 플러스 1 이런 놈. 그치? 목적지 극한 얼마야? 2잖아, 2. 그죠? 그리고 이제 bn, 요게 an이야. 요 놈이, 그치? an이고,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극한은 뭐야? 목적지 0이잖아, 0. 그치? 요 놈이 bn이래. 야, 근데 bn이 0이 되냐, 이거? 이거 0은 아니잖아, 얘네들은. 어떤 n을 집어넣어도 0은 아니지. 목적지는 뭐야, 근데? 목적지는 0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녀석은 지금 이 조건들은 만족하지. 둘 다 유한 확정 상수로 가고 있잖아. 그치? 이때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그치? 뭐 bn분의 a, 요 극한을 한번 써보자고.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그치? n 플러스 1분의 2에, 그치? 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치? 요놈은 2n분의, 그치? 뭐 n 플러스 1에, 그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2n분의, 그치? 2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지금 차수가 어때? 서로 다르지? 우리 항상 나누는 기준이 곧 배우게 되겠지만은 분모의 체교 차수로 나눠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치? 위아래를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눠. 그치? n으로 나눴더니, 그치? 2n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겠고, 그치? 이렇게 나오죠. 그치? n이 한없이 커지면 얘가 뭐가 돼? 0이 된다고. 얘는 3이,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2분의 무한대야. 뭐가 되죠? 그치?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그럼 무한대 이거 수렴하는 값이 아니야?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항상 붙는 거라고. 그러한 발레로서 이미 하나 들어준 거야. 매우 중요한 내야. 응. 그래서 이 조건 나눌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진입한별 문제에서도 이건 많이 나와.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된다라고 1, 2, 3, 4번을 썼는데 책을 잠깐 봤더니 책의 7페이지에 노트라고 나와 있죠. 그치? 2번, 3번에 대한 일반적인 증명은 고등학교 수학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언제 하느냐?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미적분학을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떤 증명의 되게 엄밀성을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거는 내 대학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때 증명해야 될 내용들은 고등학교 책에서는 이 뭐뭐뭐뭐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학교 내신에서도 절대 그걸 증명하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다 적었지? 네. 너무 지루한가? 지루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그치? 이거를 굳이 그 두 타임 끌어갈 필요는 없잖아. 오늘 극한 일단은 개념 정리는 다 하자고. 사실은 원래 당초 목표는 개념 정리 다 하고 연습 문제 주요 몇 문제들 내가 다룰 생각이긴 해. 근데 아직 1시간 정도의 여유가 더 남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살짝 불안하죠. 지금 그치? 아직 7페이지 설명하고 있어 선생님이. 야, 설명할 거 상당히 많아 사실은. 근데 정석이 너무나도 부실하게 나와서 그래. 근데 우리 개념 여기 핵심 개념 설명 딱 끝나면 문제 두두두두두 풀어볼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 5번째인가? 그치? 극한과 부등식이라 나옵니다. 그치? 극한과 부등식. 수열 AN, BN, PN에 대하여, 그치? 첫 번째가 AN과 BN. 그치? 여기는 등호가 있지, 책에는. 그치? 등호 없어도 됩니다. 그치? 이렇게 써놔. 이거 어차피 노트에다 적는 거잖아. 그치? AN의 극한이 알파이고, 그치? 극한이, 그치? 베타이면 어떤 일이 생긴다? P면 Q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화살표,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뭐라고? 그러면 알파, 그치? 알파랑 베타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아저씨 보지도 않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항도 얘가 얘보다 큰데 그치? 목적지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심지어 어떻다고? 이게 들어간대.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책에서는 처음부터 여기도 등호가 있어. 그죠? 여기가 등호 있으면 여기는 다 등호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여기 등호가 없어도 이게 등호가 있다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아까 기본 정의 때문에 그래. 극한이 뭐라 그랬어 아까?
목적지라고. 아니, 두 놈이 일반항은 다른데 둘 다 똑같은 목적지를 설정할 수는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죠? AN이 이렇대, 그치? 1 빼기 n분의 1이야. 근데 Bn은, 그죠? 응? Bn은 1 플러스 n분의 1이야. 자, 봐봐. 얘가 항상 얘보다 크지.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잖아. 얘는 무조건 1보다 크고. 근데 이 목적지 어디야? 1. 얘는 1.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극한이.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책에서는 뭐 여기도 등호가 있는데, 그 빼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원래 있으면 당연히 있겠지, 여기도. 그치? 근데 없어도 있다고. 알겠어? 없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어? 그치? 전제조건이 2개 나왔잖아. 요거, 이거. 그치? 어떻다고? 극한이 존재할 때 이게 전제조건이야.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해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용어를 전문 용어로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치? 샌드위치 먹고 싶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그치? 샌드위치 특징이 뭐냐? 빵과 빵 사이에, 그치? 우리 뭐 맛있는 햄 같은 걸 넣어놓잖아. 그리고 어때? 이렇게 눌러서 먹지, 그치? 안 떨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샌드위치를 닮았다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치? 일반항이 AN이 있고, 그치? BN이 있고, PN이라고 합시다, 그치? PN이 있고, 여기 BN이 이렇게 있대.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일이 성립하고, 이고, 그치? 그리고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요 AN, 그치? 요 놈. 그리고 요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요 BN. 이런 부등식이지만, 아까 봐봐. 그치? 이렇게 부등식이 돼도 얘네들이 목적지가 어떻다? 같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돼도 얘네들이 목적지가 똑같은 알파일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니, 얘의 목적지랑 얘의 목적지가 같아. 하나로 가더래. 그럼 사이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그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PN의 목적지도 알파가 된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야. 요거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치. 이게 많은 문제의, 그치. 증명에 나온다. 증명법에 나옵니다. 그치. 왜 그치. 많이 응용됩니다.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미적분 2에서도 이 증명을 많이 씁니다. 자, 6번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 이거? 극한? 그치? 수렴과 발산의 조사, 그치? 조사라고 나오잖아, 그치? 이걸 6번이라고 하지 말고 큰 2번이라고 합시다. 미안, 여러분 지우면 되잖아, 그치? 2번, 수렴과 발산의 조사 방법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큰 2번으로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가장 노멀한 방법인데 뭘 보면 될까, 그치? 일반항을 찾으면 되죠, 일반항, 그치? 일반항을 조사해서, 그치? 극한을 보내주면 되는데, 일반항을 조사해서 아까 뭐 n분의 1은 그치? 0으로 가 있고, 그죠? 뭐, 그치? 2의 n승분의 1도 0으로 가 있고, 그죠? 뭐, 2의 n승, 그치? 혹은 2n 더하기 1. 이런 식은, 그치? 무한대로 간다, 그치? 무한대로 간다, 그치? 마이너스 1의 n승은, 그치? 진동이다, 그치? 일반항을 써서, 그치? 얘네들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긴 됩니다. 특별히 조사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치? 이제 부정형이 된다, 그치? 부정형. 그치? 여기 조사가 되겠다, 그치? 아니, 부정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치? 불능과 부정이라는 표현을 배웠었나? 그치?
일종의 부정이 여러분들 손쉽게 해결하면 뭐냐면 그거야 항등식이야. 항등식. 예를 들면은 그치? 야 ax 플러스 b 이퀄 0이 그치? 이 방정식 x에 관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고 문제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풀지?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면 되나? 서술형 문제에서 망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여러분. 그치? 첫 번째 그치? a가 0이 아니면 그치? 넘겨. 그럼 ax는 마이너스 b야. 그치? 따라서 x는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치? 그럼 이제 써봤더니 a가 0이면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 뭐냐? a가 0이고 그치? b도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0 곱하기 x는 그치? 뭐 0 이렇게 나와서 x는 그치? 뭐 0분의 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안 쓰지? 이렇게 안 쓰고 사실은 a도 0이고 b도 0일 때 뭐야? 그치?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게 뭐냐? 이게 항등식이야. 그치?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잖아. 이게 항등식인데 항등식이 보면은 그치? 0 곱하기 0 더하기 0 꼴은 0. 그치? 다 나눠주면 뭐 근이 0분의 0 꼴이잖아. 그치?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해를 하나로 고정할 수는 없잖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잖아. 이걸 부정이라 그래 우리가. 알겠어? 그리고 불능은 뭐야? 그치? a는 0인데 그치? b가 0이 아닌 거고. 그치? 그럼 0 곱하기 x는 예를 들면 3 이런 거 그치? 불가능하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퀄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 그치? 엄밀하게 말하면 x는 그치? 0분의 3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이걸 불능이라고 한다고. 불능. 근데 불능 따위 중요하지 않고 부정, 그치? 0분의 0 구조 요놈을 부정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극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0분의 0 구조. 우리가 그 여러분들 선행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도함수 위치 f'x, f'a 다 뭐야? 다 0분의 0 구조라고 그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형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부정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고. 부정형의 첫 번째 유형은 그치? 이런 유형이 있대.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가장 흔합니다.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왜 부정형입니까? 0분의 0을 변형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거든. 일종의 다시 말해서 하나로 정할 수 없는 구조를 다 부정형이라 그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치? 분모. 그치? 최고 차수로 나눈다. 그치?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볼 텐데 말이야. 그치? 이놈도 사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도 크게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치? 뭐냐면은 다항식분의 그치? 다항식 구조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무리식분의 무리식도 있겠고 그리고 지수식분의 지수식도 있겠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얘입니다. 얘. 그치? 자, 그럼 밑에서부터 써볼게. 지수식분의 지수식은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치? 얘도 한번 쭉 살펴보면은 말이야,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치? 뭐 2에 n 플러스 1 더하기, 그치? 뭘 할까, 그치? 뭐 3에 n 플러스 1, 그치?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2의 n승, 2 곱하기 3의 n승, 이런 숫자가 있더래.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얘. 그러지 않냐? 그치? 그러면 2의 n승이랑 3의 n승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증가하냐? 얘지. 그치? 그럼 위아래를 3의 n승으로 나눠버려. 위아래를 3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은, 그러면은, 2 곱하기, 그치? 2의 1승이니까, 얘는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그치? 3 하나 나오겠고, 그치? 얘는 3 곱하기 3분의 2의 n승.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지. 3의 n승으로 나눴더니. 그럼 얘 어디로 가냐,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놈을 무한번 곱해주면 0이 돼버리겠지. 얘 0이야. 얘도 0이지. 0 더하기 3분의 0 더하기 2니까 답은 얼마다? 3분의 2가 되는 거라고. 그치? 아, 이런 지수 형태가 있더래. 그치? 뭐, 그치, 지수식.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리미트, 그치? n이 무한대일 때, 그치? 뭐, 2의 n승 더하기 1분의, 그치? 3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왔대. 그치? 무한대분이 무한대인데, 분모의 최고차수 2니까 위에를 2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얘들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조잖아. 그치? 그럼 얘는 2의 n승으로 나눠주면은, 그치? 2분의 3의 n승 빼기, 그치? 2의 n승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어디로 가냐? 0이지. 1 더하기 0분의 요놈도 0인데 얘는 어디로 가냐? 무한히 커지지. 1보다 큰 놈을 계속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씩 커진다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치? 반대로 그치? 분자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치? 뭐 3의 n승 더하기 1분의 그치? 2의 n승 더하기 4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치? 뭘로 나눠줘? 그치? 분모의 최고차수를 항상 나눠준다고. 그치? 그러면은 1 더하기 그치? 3의 n승 그치? 3분의 2의 n승 더하기 그치? 3의 n승이니까 그치? 얘는 1 더하기 0으로 가 있고 얘도 0, 0이니까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방법은 똑같죠?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살짝 헷갈리게, 그치? 살짝 헷갈리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2의 3n승 더하기 1분의 그치? 3의 2n승 더하기 1 이렇게 나왔대. 그치? 위아래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 이거 풀어에 쳐줘. 풀면 이거 8의 n승이지. 8의 n승. 얘는 9의 n승이야. 그럼 결국 분자가 더 세지. 야,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론을 보고 알 수 있어. 얘는 위아래를 뭘로 한다? 이 둘 중에 3의 n승이 되니까 위아래를 3의 n승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본 거고, 그치? 이때는, 얘 2의 n승이 왜 3의 n승이야?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치? 딱 보고 알겠지? 얘는, 그치? 이 3의 n승이 여기 2의 n승이야? 아, 얘가 더 빠르네? 0으로 가 있구나. 그죠?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학하기 전에 초반에 빨리 달려두면은 여유 있게 나가겠네. 이게 정석책이 전체 미적분 원이 15개 단원이야. 그치? 산술적으로 우리가 한 타임에 한 단원씩 나가도 15번이면 3주면 끝나겠네? 그럴 수는 없을 거야. 그죠? 이를테면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수업 시간에 모든 필수랑 예제, 유제, 그리고 연습 문제, 주요 문제까지 다 풀어주면은 그냥 이번 타임 하면 끝나고 여러분들 숙제로 다 풀어도 질문도 별로 없을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러진 않겠죠. 아마 다음 시간 되면 질문들이 좀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문제 풀이하고 좀 더 선생님이 혹은 시간의 압박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 좀 더 개념들이 있다면 더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넉넉 잡아서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원과 확통을 심화 개념을 원했으니까 야, 그게 단기 속성으로 될 내용이냐, 심화 개념이? 그러진 않잖아. 그치? 이렇게 많잖아, 지금 내용도. 문제풀이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접목시키는 것도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풀로 다 쓰면 1월 말 혹은 2월 초 정도 되면은 아마 실제로 제대로 된 문제풀이까지 다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긴 해. 그래도 2월 달에는 물론 2월 달에 설이 끼어 있긴 하지만 뭐 확통이랑 미적원이 그래도 이렇게 일단락 대변하면 우리가 확통 시간과 미적원 시간을 다 할애해서 미적2를 나간다면 뭐 충분히 다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도록. 자, 요거 하나 있어.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여기 지울게. 2번이지. 여기 다항식분의 다항식 구조를 보자고. 그치? 얘도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같은 구조거든. 얘네들이 다 최고차수로 나누는 거야. 그치?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치? 2n의 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이고, 그치? 3n의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2 이런 수열이 있더라. 그치?
어떻게 한다고?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눈다 그랬지. 여기 몇 차로 나눠줘야 되지? 2차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가 되겠고, 그죠? 제곱분의, 그죠? 3 마이너스 n분의 1 n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어디로 가냐, 이제? 0으로 가지, 얘네들. 그죠? 그러면은 이제 2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그치? 3 빼기 0 더하기 0이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그죠? 뭐 2n의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그치? 뭐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대. 그치? 이번엔 2차분의 1차가 나온 거지. 여전히 뭘로?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누라. 그죠? 어떻게 된다? 아씨, 누런색으로 써야 되는데. 그치?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분모는 2 빼기 0 더하기 0, 그치? 0 더하기 0. 그치? 그러면 2분의 0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분자가 더 클 수도 있지. 그치? 그럼 뭐, 혹시, 뭐 2n의 제곱 마이너스 n 빼기 3분의, 그치? 뭐 4n의 3승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n 빼기 1 이렇게 나왔대. 그치? 어떻게 된다고? 뭘로 나눠줘? 항상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줍니다. 그게 해석하기가 제일 편하다고. 그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0으로 가죠. 2 빼기 0 더 빼기 0. 그치? 무한대네. 얘는 무한대잖아. 그치? 말 다 했는데 마이너스 2 더하기 0 빼기 0. 그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무한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분의 다항식 구조에서도 얘가 어떤 값으로 갔죠? 2분의 3으로 갔지. 그치? 얘는 0으로 가고. 그치?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가 두 종류였지. 수렴하는 종류. 두 종류였는데 그 중에서 그치?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차수가 어때야 되지? 서로? 아니 차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는 차수가 같고 그 수렴 값이 우연의 일치겠냐? 2분의 3이라는 게 어떤 거야? 그렇지. 최고차이 개수들이라고. 최고차이 개수의 비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암산할 수도 있어. 문제를 보면 이 유형을 봤을 때 그러지 않겠어? 그런 문제들이 여기 많겠죠. 그냥 필수예제 1-2번만 봐도 필수예제 1-2번만 봐도 한번 생각해보자. 1번에 그치? 1번에 분모 어떻게 돼? 분모 n 옆에 1 더하기 n까지 있지. 그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 2차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적으로 몇 차야? 3차잖아. 그치? 분자는 어떻게 했어? 분자도 요 놈은 내가 그 시그마 10개 공식 중에 하나지 이거.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3분의 n 플러스 2잖아. 이것도 3차잖아. 아, 3차분의 3차네? 그럼 개수비만 나오겠지. 그럼 분모는 2분의 1이고, 분자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2가 나오겠죠. 실제 답도 3분의 2였잖아. 이해되겠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개수비로. 저 아래 연습 문제들도 그렇죠. 저 밑에 문제들도 그렇죠. 개수비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개수비로 찾으면 되겠다. 유제 1-2에 1번만 간단하게 봐봐. 분자 값이 유제 1-2. 유제 1-2에 1번. 분자가 얼마야? 2분의 n 플러스 1이지. 2차잖아. 개수 2분의 1이지. 그치? 개수. 분모는 n의 제곱 2차지.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아. 개수비는 얼마? 2분의 1이지. 답이 2분의 1인 거라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 식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식만. 그지? 아, 요런 내용이었구나. 그럼 0으로 가는 놈 특징이 뭐라고? 분모가 차수가 더 빠른 거야, 더 큰 거야. 그지? 무한대로 가는 놈,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지. 여기 개수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놈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라는 거, 혹시. 그 정도 차이.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출제자는 뭘 내겠냐? 얘를 내겠지, 얘를. 안 그러겠어? 얘는 항상 0으로만 나올 테니까 극한값을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겠어? 얘를 낼 거라고. 여기를 미정계수 A, B로 두겠지. 그러면서 이 값이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낼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 형태만 잘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요걸 해결했고 얘는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아. 예를 들면 여러분 루트 n은 n의 몇 차냐? 2분의 1차야. 알겠어? 그러면은 요 놈은 몇 차야? 2분의 2차니까 1차야. 이거 1차라고. 그럼 요 놈은 뭐겠어? n의 제곱 플러스 1 요런 놈. 극한의 관점에서는 얘도 1차야. 알겠지? 극한의 관점에서 1차라고. 왜지? 자, 우리가 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그 개수비로 나타난다 그랬지? 그럼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는 n 플러스 1이야. 몇 차? 1차지. 그치? 뭐 n의 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어. 이거 무리수인데 이게 몇 차지? 그죠? 뭘로 나눠주지? 항상 뭘로 나눠주지?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죠? 뭘로 나눠준다고?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1이 되겠고. 야,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 그렇지. 얘가 n이야. 요게 n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위아래는 n제곱으로 나오겠죠. 그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1이 되겠고. 그치? 이렇게 되겠죠. 얘 뭐가 돼? 0이 되고 0이 되지? 0. 그래서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0분의 그치? 1 빼기 0 빼기 0. 그치?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가 n에 관한 1차였다는 거잖아. 우리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동일 차수일 때만 0이 아닌 상수값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얘는 그냥 요런 놈도 몇 차라고 n에 관한 1차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아. 알겠지? 굳이 적어줘? 알겠습니다. 적어주지. 뭐 그치? 무리식분의 무리식. 그치? 똑같아 또. 그치? 뭐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그치? 여기를 무리수로 바꿔볼까, 그치? 뭐 n 더하기, 그치? 1 더하기 루트 n분의, 그치? 뭐 2 루트, 그치?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왔어. 분모 분자 모두 몇 차냐? n에 관한 2분의 1차잖아, 그치? 뭘로 나눠주지?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루트 n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루트 n은 n 안에 들어가서 n이 될 테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1이고, 그죠? 1 더하기, 그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얼마야? 루트 1 더하기 1분의, 그치? 2 루트 1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그치?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그죠? 얘가 차수가 더 크면 0이 되겠죠.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그치? 발산하겠죠, 그치? 선생님 갈 길이 바쁩니다. 그치? 그래 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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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렇게 써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치? 뭐가 되지 이거에? 뭐가 되겠어? 100 겁나 큰데? 그치? 1000 겁나 커? 겁나게 큰 숫자도 무한대에 비하면 뭐야? 세 발이 피야. 그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뭘로 나눠줘? 이게 n에 관한 1차니까 n으로 나눠주는 거야. n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치? 1 되겠고. 그치? 그러면 n으로 나눴어.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뭐가 돼? 그치? 루트 1 더하기 0이고 분자는 뭐가 돼? 그치? 루트에 0 더하기 0이니까 답은 뭐야?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n이 루트 n의 제곱이고 세제곱근 안에 뭐라고? n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호 대신에 세제곱 근호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무한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 뒤집은 건 무한대로 가겠죠? 그치?
이런 식의 계산들이 나오겠다. 두 번째 부정형의 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1번을 했고 두 번째가 좀 시험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 제가 시험이 많이 나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도 크게 유형은 세 가지인데 하나로 기결돼. 예를 들면 다항식 빼기 다항식이 있대, 그치?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처음 한번 공부는 해두는데 시험엔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도 그치? 지수식 빼기, 그치? 지수식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요것도 그냥 봐두기만 해, 그치?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나온다, 그치? 무리식, 그치? 무리식을 포함하는 구조야, 그치? 무리식 빼기 무리식이란지, 그치? 무리식 빼기 다항식 혹은 다항식 빼기 무리식. 무리식을 포함한 구조, 그치? 무리식 이렇게 씁시다, 그치? 그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얘도 안 나오고 얘만 나옵니다, 그치? 왜 안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게 왜 안 나오냐면은 낼 수가 없어. 자, 이를테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보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면 n의 제곱 무한대로 가지. 빼기 2n 이거 무한대로 가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죠? 어떤 게 더 세냐? 얘가 더 세지. 더 큰 놈을 묶어내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 안 내? 안 낸다고. n제곱을 묶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무한대고 쟤는 뭐야? 1 빼기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지. 왜 안 나오겠냐?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 것도 있는데 발산하는 게 안 되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극한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니야. 이 극한 값이 안 나오잖아. 안 낸다고. 이렇게도 마찬가지겠지. 안 나오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그치? 뭐 해볼까? 그치? 2의 n승 빼기 3의 n승 이걸 나왔대, 그치? 얼마야, 그치? 할 필요도 없는데, 그치? 어떤 게 더 세? 얘가 더 세겠지. 더 센 놈으로 뺐으니까 뭐가 됐어? 음의 무한대가 돼버리겠지, 이거, 그치? 응. 뭘로 묶어? 큰 놈으로 묶어. 3의 n승으로, 그치? 그럼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 어디로 와? 무한대. 그치? 얘는 0 빼기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극한 값이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극한 값으로 가는 놈은 요 구조에서 극한 값이 나오거든. 요 구조라고 해서 모두 다 수렴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수렴하는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치? 요거 정리했지? 야, 어제 손흥민이 한 골 넣고 몇 어시스트 한 거냐? 2어시스트. 2어시스트. 오. 걔 요즘 몇 게임마다 다 골을 넣는 것 같은데? 물 올랐네? 근데 다른 데도 다 잘했거든요. 해리케인,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약팀이었나? 만약에 걔네가 얼마 전에 맨시티한테 깨졌잖아. 맨시티를 상대로 좀 그 정도의 성과를 아니면 비등하게 싸우던가 그랬으면 정말 강팀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치? 그러고 보면 맨시티 감독이 누구더라? 걔 누구지? 예전에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던 애잖아. 이름 뭐더라? 아니, 무링님 말고. 아무튼 걔가 참 명장인가 봐. 맨시티가 만수르 거지?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걔네들은 전 좌석이 10선 들어간다고. 전 관중석에 전 좌석에 10선이 다 들어가 있잖아. 진짜?
뭐 혹시 만수를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자, 무리식분의 무리식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내가 루트 n제곱이 몇 승? 그치? 1차라 그랬지.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이놈도 자, 봐봐. 예를 들어줄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 역시 유형이 되게 나뉘는데 1번 문제, 그치? 2x, 그치? 2x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요놈.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식 빼기 무리식의 해법은 뭐냐면은 그치? 요놈을 유리화해. 유리화하면은 대부분이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옵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조는 배웠잖아. 그치?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유리화하죠? 사실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얘네들 분모가 뭐냐? 1이잖아. 그치? 분모가 1인 거야. 그죠? 이렇게 분모가 1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무리수를 유리화할 때 어떻게 하지? 켤레 무리수를 곱해주죠. 그럼 얘도 켤레 무리수를 곱해주는 거 어떻게 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똑같이 곱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여기는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분자는 뭐가 돼?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하면 뭐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얼마? 1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냐? 무한대. 무한대 분의 상수네. 뭐가 되냐 이거? 0이 되겠지. 그치? 0으로 수렴했구나. 좋아. 자, 그럼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치? 이번에는 n 제곱 플러스 2n 빼기 n. n이 루트 n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치?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분모가 뭐지? 1이잖아. 그쵸? 그럼 사실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이지. 그쵸? 뭘 곱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 그쵸?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켤레 무리수를 곱해준 거야.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했어?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그치? n제곱 플러스 2n에서 n제곱을 뺐지. 그럼 뭐가 나오지? 2n이 나오지, 여기. 그치? 그 정도는 여러분 암산하잖아. 분모는, 그치?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이죠. 자, 봐봐. 아까 무리수를 낀 구조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 몇 차야, n에 관한? 1차분의 동차네? 그럼 뭐 개수만 비교해도 되죠. 답은 얼마겠어? 2분의 1이 되겠, 1이 되겠네, 1. 그치?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위아래를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눠주는 거지. n으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1이고 1이니까 답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이번에는, 그치? 요런 문제가 있더래. 여러분도 그치 분모가 1이겠지. 곱하기 켤레를 그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그치?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자, 정리하면은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이고. 야, 그럼 분자가 뭐가 되냐? 분자. 암산해봐. 얼마? 그렇지.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무한대분의 0이 이 상수니까 0이 되겠지. 그죠? 크게 이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거야. 응? 야, 비슷한 듯 좀 다르지 않냐? 그치? 좀 느낌이 차이가 나지 않아?
그래서 요놈을 이런 유형,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리식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암산할 수 있을 거라고.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 얘도 0이고 그죠? 얘도 0인데 왜 얘는 0이 아니지? 그죠? 그런 차이가 있잖아.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루트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루트 구조에서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내가 아까 요러고 얘기했잖아. 루트 뭐 n제곱 플러스 1 사실 얘가 n이랑은 다르지? 다르잖아. 그런데 다르지만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랑 얘는 차수가 같은 놈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낼 때는 요 1 따위 숫자는 그치? 있으나 마나한 놈이야. 알겠냐? 자 그런데 말이야. 다시 말해서 루트 안에 지금 이 값이 0이 됐어. 그치? 0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이 겁나게 커지면은 요 루트 n이랑 루트 n 플러스 1이 어떻다는 거냐? 같다라는 거지. 거의 같은 정도의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랑 얘의 근본 차이가 뭐야? 얼마야? 루트 안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야? 상수 1 차이가 나지. 그치?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도 그러지, 얘도. 그치? 이 새끼 다시 바꾸면 뭐야? 루트 n제곱이잖아. 그치? 얘랑 얘를 봤더니 루트 안에 상수 1 차이야. 꼭 1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상수야. 상수. 여기 100이어도 돼. 1000이어도 돼. 100만이어도 같다고 0이라고. 근데 얘 값이 뭐가 됐지? 0이 됐지. 0이 됐지. 그죠? 요거는 있으나 마나한 값이라고. 그래서 얘랑 같기 때문에 그냥 0인데. 그럼 얘는 왜죠? 이 새끼 2n이 있잖아. 그죠? 2n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선생님이 그랬지. 루트 안에 상수는 의미가 없는 숫자라 무한의 관점에서는. 무한대의 관점에서는.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보자고. 그죠? 루트에 n제곱 더하기 2n 이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지. 그지? 그러면 루트 안에 상수는 사실 얘야, 얘. 2n이 상수는 아니잖아. 그치? 상수는 얘 구조거든? 그럼 얘는 실제로 나중에는 뭐랑 같냐면은 n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잘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새끼 결국 뭐가 된다고? n 플러스 1이랑 같다고. 그치? 얘는 뭐지? n이잖아. 야,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뭐냐? 1이잖아. 그래서 극한이 뭐라고? 1이 된 거야. 알겠어? 상수 차이는 없다고? 상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놈은 이제 나중에 상수 차이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완전 제곱골 구조에서 더하기 붙는 상수가 얘네들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말이야. 그지? 정말로 의미가 없냐? 얘를 일반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리미트 n이 n 플러스 임의의 상수. 그치? 임의의 상수랑 루트 n. 그러면 이 값은 항상 0이 되냐 이거지. 그치? 선생님 말이 맞다면 얘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0이 되겠지. 그러지 않겠어? 니들 선생님 말은 믿잖아. 그치? 0이 되겠지 이놈. 유리화 시켜봐. 유리화 시키면 뭐가 되냐? 분자는 c가 나오겠지. 그치? 분모는 n 플러스 c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가 돼 이거? 0이잖아 0. 그죠? 그럼 이 새끼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루트 n제곱 일반화 시켜봐 c. 그치? 유리화 시키면 뭐가 되냐? 그치? c가 되겠고 그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상수가 0이 아니고 상수가 2도 아닌 거야. 그치?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었을 때 남는 떨거지가 뭐가 된다고? 상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요놈들을 좀 더 빠르게 해결을 하자면 지워도 되지 여기. 여기만 잠깐만 지울게.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여기가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n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6n 빼기 3n 요렇게 있대, 그치? 여기 지울게. 여기 지워도 되냐? 네. 빼기 3n은 이쪽에다, 그치? 빼기 3n 이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렇지 6이지. 1, 2, 3이 나오잖아. 1, 2, 3이면 6이야 6이지. 그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지. 아, 이 새끼 뭐지? n 더하기 1이야. n 더하기 2 n 더하기 3 그치? 빼기 3n 6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서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죠? n제곱 더하기 2n 빼기 n 그치? 더하기 루트 그치? n제곱 플러스 4n 빼기 n 더하기 루트 그치? n제곱 플러스 6n 빼기 n 이렇게 분해해서 쓰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유리화시켜서 정리하면 되긴 돼. 근데 원리는 그렇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살짝 깨는 문제로 요거는 얼마겠냐? 요거 한번 계산해봐. 적어놓고 요거 얼마지? 0이라 했잖아. 0. 왜 상수 의미가 없다고. 루트 n 빼기 루트 n이잖아. 0이 된다고. 그치? 요 문제를 계산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0분의 0이네? 그치? 0분의 0이야. 어떻게 위아래 둘 다 켤레를 넣어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핵심은 선생님은 그러니까 핵심을 나중에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저러한 성질이 정리되기까지는 우리가 근본 배경은 뭐였냐면은 유리화시키는 거야. 그치? 핵심은 유리화시켜서 풀어본다. 야, 중간에 선생님 쉬는 시간도 안 줘서 좀 힘들었겠다. 시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야, 지금 오늘 설명 다 못하네. 그치? 우리 반 정도밖에 못했어, 여러분. 많잖아. 많다고. 다 됐지? 이거 얼마 나왔어? 답 얼마? 4 나왔어? 답 4 나오나? 그치? 4 나왔겠지. 뭐 유리화시켜서 풀면 되잖아. 이 새끼 유리화시켜.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됐어? 여기 뭐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넣고, 그치?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n 넣겠지, 그치? 야, 없는 놈을 위아래에다 곱해주니까 바꿔서, 그치? 루트 n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n에, 그치?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넣겠지, 그치?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얘 계산하면 1이지? 거기다 루트 n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나왔겠고 얘 정리하면 4네, 그치?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이잖아, 그치? 그럼 위아래를 뭘로 나눠주면 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치?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뭐 1 더하기, 그치?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4에, 그치? 1, 뭐 루트에, 그치?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그치? 뭐 1 더하기 1, 그치? 4에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뭐 이렇게 풀 수 있겠고, 0분의 0 구조는 좀 조심해줘야 되는데 우리 앞선 방법을 쓰려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겠냐? 여기다가, 그치? 루트 n 하나씩만 곱해줘도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놈은, 그죠? 뭐가 되지? 아하, n의 제곱 더하기 n 빼기 n이고, 그죠? 뒤에도 n의 제곱 더하기 4n 빼기 n이니까 그치? 이거 얼마지? n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죠?
그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이니까 이거 2분의 1이었겠고, 그죠? 이런 거 얼마? n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빼기 n이니까 2네, 그치? 아, 그래서 4로도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 좀 해두고, 그리고 부정형은 여기 책에서는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3번 유형이 있어. 근데 정석에서는 웃긴 게 정석책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형을 여기 언급 안 해놓고 뜬금없이 연습 문제 1-10번인가? 1-10번. 아, 그러네. 1-10번. 문제를 딱 던져줘. 그죠? 여러분 1-10번을 한번 바라보는 거야. 연습 문제. 그 1-10번을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치? 봤더니 가로 안은 뭐야? 2의 n승 무한대로 가고 3의 n승 무한대로 가고 5의 n승 무한대로 가네. 그치? 밑이 무한대인데 지수가 어떻게 되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지? 지수는 0인데. 그치? 무한대의 0구조네. 근데 모든 지수의 0승은 얼마지? 1이야. 근데 n분의 1이 0은 아니지. 0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밑도 어떤 특정한 상수가 아니고 속된 말로 졸라게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졸라게 커지고 있는데 지수는 또 0에 한없이 다가가. 뭔가 그치? 서로 상세 조건을 일으켜서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 그치? 그게 유형 3번으로 우리 정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학교 시험 문제로 내기는 딱 좋겠지. 왜냐면은, 그치. 보통 노멀하게 유형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유형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무한대 0승 혹은 0의 0승꼴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치. 0의 0승꼴. 뭐 요약 정리부터 해버리면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그치? C도 양수일 때 그치? 변수가 2개든 3개든 상관없습니다. 그치? 일 때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그치?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혹은 n분의 1 그치? 혹은 그치? 리미트 n이 변수가 2개, 3개, 4개든 뭐 n개든 뭐 상관없어. bn 더하기 cn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치? n분의 1은 값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a나 b 중에서 둘 중에 큰 값을 표현할 때 max라고 하거든. max 그치? a, b 이게 무슨 말이지? a랑 b 중에서 큰 값을 뜻하는 표현이야 이게. 여기가 3이고 2면 답은 뭐겠어? 3 그치? 그런 내용이라고. 그치? 마찬가지 그치? 여기도 max a, b, c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문제의 답은 얼마야? 5라고. 연습 문제 1-10번. 그치?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그치? 근데 이것을 논리 정연하게 푸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예를 들면 뭐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한번 봅시다. 여기 n분의 1. 그치?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이제 A 방법 샌드위치를 한번 씁시다. 샌드위치를 쓰면은 요놈은 3의 n승과 2의 n승은 그냥 둘 중에 큰 놈이 3의 n승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3의 n승 하나 있는 것보단 크잖아, 얘는. 그죠? 그리고 3의 n승이 2개 있는 놈보단 작지. 그치?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요 놈을 다시 쓰면은 요렇게 쓰지 말고 이제는 여기. 요 놈을 요렇게 쓰지 말고 2 곱하기 3의 n승 요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3의 n승 더하기 3의 n승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했지? n분의 1승 이렇게 했지? 그럼 똑같이 여기도 어떻게? n분의 1승. 똑같이 어떻게? n분의 1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지? 3이 된다고. 그치? 요 놈은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의 n분의 1승 이렇게 나오지. 요 놈은 3이지. 그치? 2의 얼마? n분의 1승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그러면 야,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3은 뭐겠냐? 이거 3이야. 일반항이 뭐라고? an이 그냥 일반항이 3인 거라고.
n이 안만 커도 그냥 3이잖아, 얘는. 그치? 봐봐. 얘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값이지. 이런 극한도 있다고. 알겠냐?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로 가는 것도 있어. 어? 그러면 얘는 목적지가 어떻게 되겠냐? 3 곱하기 요 2는 상수지. 상수인데 이게 0으로 다가가는 거야. 2의 0승꼴이지 결국. 뭐가 되지? 얘는 1이 된다고. 3 곱하기니까 얘는 뭐가 되지? 3이야. 이놈도 3이고 이놈도 3이니까 사이인 놈은 뭐가 된다? 3이 되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해되겠지? 반면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샌드위치보다는 이 방법이 더 편할 거야. 비방법으로는 뭐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은 큰 놈 3의 n승으로 묶어. 그러면 1 나오겠고, 그죠? 3의 n승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쓰면은, 그죠? 3의 n승에 1 더하기, 그죠?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에 n분의 1승은 그럼 여기다가 전체 n분의 1승을 씌우는 거잖아. 전체 어떻게? n분의 1승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 그럼 요놈은 어떻게 되겠어? 3이 되겠고, 그죠? 1 더하기 3분의 2의 n승에, 그치?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 상태로 극한을 보내주면은 얘는 3이고 극한 보내주면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겠지. 1로 가고 얘는 뭐야? 0승으로 간다고. 그치? 그냥 1이 아닌 값이어도 1이 아닌 상수여도 그치? 얘가 0으로 가면 1인데 그치? 1로 겁나게 달려가면서도 얘도 0승으로 가. 그럼 이 값은 뭐가 된다? 1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지? 3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이해되겠죠? 가장 큰 놈으로 묶어내면 되는 거야. 이 구조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다 얘 구조 아니냐? 이 구조? 그치? 이 구조도 있겠지. 빨리 필기해.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뭐 리미트 n이 여기가 혹시 2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승 이런 놈이 있다고 쳐. 이게 뭐가 되냐? 그치? 0으로 가지. 그치? 0의 0승꼴 구조잖아. 그치? 똑같아. 큰 놈으로 묶어내. 야, 2분의 1의 n승과 3분의 1의 n승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2분의 1의 n승이 더 커. 그치? 그럼 2분의 1의 n승으로 묶어내면 되는 거야. 이 안에를. 그치? 아, 그러면 2분의 1의 n승으로 묶어내면은 사실은 저 부분이 1 더하기, 그치?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거든. 요 안에가. 그치? 전개해봐. 곱해봐. 그렇게 되겠지? 그린 다음에 거기 뭐? 그치? 맨 바깥에, 그치? n분의 1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요렇게 분배 법칙 쓰면 어떻게 돼? 우리 A, B의 n승,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되듯이, 그치?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치? 결과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1 더하기, 그치? 3분의 2의 n승에 n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봐, 얘. 2분의 1 곱하기고, 그죠? 얘는 1이고, 얘는 0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0이니까 1로 가겠죠. 1의 0승 구조. 그러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이 됐다고. 값은 2분의 1이야.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크냐고 2분의 1이 크잖아. 그래서 맥스 2분의 1이 된 거야.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정리. 그럼 우리 연습 문제 1-10번 문제를 해결한 거지? 그럼 여러분 논리 정연하게 쓸 수 있겠어? 어떻게 해야 돼? 5의 n승으로 묶어내주면 되겠지. 가장 큰 놈으로. 답을 찾아라 하면 그냥 바로 5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니까 정석 책 기준으로 한다면 12페이지까지는 나간 거야. 우리가 13페이지부터는 여기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2페이지 내용 가우스 정리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야, 근데 내일 양정 뭐 축제냐? 그럼 내일 뭐다? 어? 내일. 내일이랑 모레. 야, 니네도 뭐 금요일날 못한다며. 이 시간에. 그럼 난 내일이랑 모레 노는 거냐?
잠깐, 그치? 가우스 기호가 있잖아, 가우스. 이런 차이가 있대.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1학년 때부터 겁나게 많이 정리했거든. 시리즈가 막 있잖아. 쭉 있고, 심지어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시리즈도 여러분이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뭐, 시간 나오면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그치? 가우스, 그치? 가우스 x가 뭐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런 게 있대,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2n 곱하기 여러분, n분의 1, 값이 얼마냐, 이거는? 2지. 모든 n값이 그냥 약분되니까 2지, 2, 그치? 2지. 얘는 2야, 2, 그치? 그런데 요건 얼마겠어? 2지. 2야. 2n의 가우스 기호는 2n이지. 그지? 2야. 나중에 함수의 극한에서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그치? 이번에 2n 곱하기, 그치? 얘는 얼마겠어? 얼마? 맞습니다. 이건 0이지. 왜지? 이 새끼 졸라게 커지지? 졸라게 작아지지? 거기다 가우스 딱 때리는 건 뭐가 돼? 0이야, 그냥 0. 그냥 0이라고. 암만 큰 숫자 0 곱하면 뭐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함수의 극한에서 의미가 있어. 그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치? 2x 곱하기, 그치? 3x분의 1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요 부분, 그치? 요런 문제랑, 그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치? 2x 곱하기, 그치? 3x분의 1. 요 때는 2x가 정수는 아니잖아. 여기서는 2n은 정수지. 그냥 나오는데 얘는 2x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때는 얘가 얼마가 되느냐? 그냥 3분의 2입니다. 그치? 얘는 얼마가 되느냐? 0이 돼. 요거는 아무튼 다시 결론은 뭐냐면은 이 가우스 기호 안에가 무한대로 가잖아? 가우스 기호 안에가 무한대로 가면은 그냥 가우스 기호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우스 기호를 벗겨낼 때 그 가우스, 여러분, 가우스 x랑 실제 x가 요놈의 정수 파트가 얘지. 예를 들면 얘가 2.7이야. 얘는 얼마야? 2잖아. 차이 얼마나냐? 0.7. 그 소수 부분만큼 차이 난다고. 그 소수 부분의 차이가 1보다도 작은 값의 차이지. 그건 무한히 커지는 숫자에서 그 작은 숫자 상수 차이는 뭐라고 했어, 아까? 없다 그랬잖아. 없는 거라고. 그래서 다르지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빼기 0.7이라는 조치를 취해버리겠지. 다시 말해서 근데 얘네가 2.7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놈의 소수 부분을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그치? 써놓고 h는 얼마냐? 기껏 해봤자 2 사이의 값이 되겠지. 그럼 이 문제는 3분의 2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겠지. 저 가우스 기호 벗겨봐. 벗기면 쟤는 2x 빼기 h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 그치? 곱하기 얼마? 3x분의 1이라고. 그럼 써버리면은 여기서 h는 그치? 0과 1 사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2x 곱하기 3x분의 1 나오겠고, 그치? 3x분의 h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얼마야? 3분의 2인데 얘는 얼마? 0이잖아. 3분의 2 이렇게 된 거다. 이해되겠죠? 0으로 가는 형태에다 가우스 취해버리면 어느 순간 뭐지? 0이야. 절대 0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치? 그 차이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비슷한 문제가 필수예제 1-4번에 나와 있지. 그죠? 1-4번에 2번. 그러면은 쟤는 뭐야? 0이 돼버리겠죠? 가우스니까. 그치? 가우스의 안에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벗겨낼 때는 어떻게 한다? 그치? 그냥 루트 3n 빼기 h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제 분자에는 h만 남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13페이지부터 진행할 텐데 사실은 앞에도 좀 더 설명할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이거 어쩌지? 내일도 못하고 모레도 못해? 내일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내일 근데 늦게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내일 이걸 이 1단원을 끝내야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뭐 1단원 문제라도 제대로 풀 거 아니야. 내일 양정축제 몇 시까지 해? 그 축제가 언제 끝나는지 내일 밤 9시에 수업하면 안 돼? 내일 9시에는 돼요. 9시에는 돼요. 넉넉하게 9시고 8시도 8시나 9시. 안될 수도 있어요. 6시. 연락. 그럼 9시까지는 올 수 있어? 네. 9시에 하자 내일. 내일 뭐 뒤에 있어? 없잖아. 내일 일단은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요일 날은 몰라요. 알았어. 금요일은 못하는 걸로 할 테니까 내일은 9시부터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오늘 나눠준 것들 최대한 풀어봐. 안 배운 부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